2024 더 뉴 소렌토 노블레스 트림은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 3,506만원보다 316만원 비싼 3,822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316만원을 투자하면 차량의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은 슈퍼비전 클러스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매우 다양한 편의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가성비를 고려한 운전자라면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슈퍼비전 클러스터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운전자라면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고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노블레스 트림에 추가되는 기능을 프레스티지 트림과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더 뉴 소렌토 구입을 고려하는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후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후방 주차거리 경고는 저속에서 차량 주변의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기능입니다.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면 프레스티지 트림에 적용된 후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후진 중 보행자, 차량 및 물체가 있다면 경고를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 기능이 기본 작동되고, 만약 경고 후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지 않으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더 뉴 소렌토는 측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주차 중 저속에서 차량 주변의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충돌 방지 기능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는 달리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차량을 제동해야 합니다. 이번 출시한 디올 뉴 산타페는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 측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적용되지만 더 뉴 소렌토는 노블레스 중간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측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이 적용됩니다. 루프렉은 차량 지붕 위에 화물을 싣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루프렉이 있고 없음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하면 루프렉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 상부의 디자인이 밋밋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뉴 소렌토 전방에는 새튼 크롬 프런트가 추가 적용되며 후방에는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됩니다. 차량 앞뒤의 아랫부분의 디자인을 강조하여 소렌토만의 멋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더 뉴 소렌토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은 4.2인치 칼라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적용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작지만 12.3인치와 동일하게 주행 및 차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하여 색상이 변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면 4.2인치 클러스터가 12.3인치 클러스터로 변경 적용됩니다. 클러스터 전체 화면이 LCD 화면으로 차량 관련 정보 및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이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연출됩니다. 사실 4.2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클러스터가 제공하는 정보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2.3인치 화면은 클러스터 전체가 LCD 화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스크린에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12.3인치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처럼 연결시킨 통합형 디스플레이로 기아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스티어링 휠 내외측을 구분하는 파팅 라인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디올 뉴 산타페의 경우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해야 소렌토와 동일한 스티어링 휠이 적용됩니다.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면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내장재에 인서트 필름 공법을 적용하여 메탈 소재 감성의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이 구현됩니다.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면 도어 센터 트림에 나파엠보 감싸기를 적용하여 고급감을 강화합니다. 하위 프레스티지 트림은 차량의 시트를 외부 손상과 오염에 강한 인조 가죽 소재로 구성됩니다.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할 경우 인조 가죽 시트가 천연 가죽 시트로 변경 적용됩니다. 가죽 시트는 우수한 촉감과 높은 통기성을 가지고 있는 가죽 시트를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실내를 완성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과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편의 기능입니다.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할 경우 12가지의 편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편의 기능은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으로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으면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 없는 기능이 있을 수 있으며 꼭 필요한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에 추가되는 편의 기능을 살펴보고 트림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열 측면 수동선 커튼은 자녀가 있는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2열 측면 유리창에 달린 측면 수동선 커튼으로 햇빛을 막아
후석 승객도 눈부심 없이 편안한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기나 어린 자녀의 경우 차에서 자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빛으로 눈부심에 취약한 아기 또는 어린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선커튼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어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이어를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윈도우 버튼을 올리고 한 번 걸리는 부분에서 강하게 한 번 더 올리면 유리창이 한 번에 닫히는 원터치 기능입니다. 유리창이 원터치 기능으로 닫히는 중에 일정한 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고 일정 위치만큼 다시 열립니다. 2열의 자녀가 탑승할 경우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어 편리한 기능입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 음면에 접근 시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려 짐을 편리하게 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로 차량 이탈 시 자동으로 테일게이트를 닫아주는 오토 클로징 기능이 포함됩니다. 현대 및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첨단 기능으로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220V 인버터 장치는 차량 내에서 일반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장치입니다. 소렌토의 경우 캠핑, 차박 등 레저 활동에 활용하기 좋은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전원을 연결하여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전방 및 후방 카메라,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적용되는 두 개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주차 시 작동됩니다. 안전한 주차를 위해 차량 주변 상황을 3D 뷰를 포함한 다양한 시점의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리모트 360도 뷰 기능으로 원격으로 기아 커넥트 어플을 통해 차량 주변 상황 및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주행 시 안전한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 등을 켠 방향의 후측방 영상을 클러스터에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주행 중 클러스터의 화면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차선 변경에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다만 클러스터를 보는 것보다는 사이드 미러의 경고등 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고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기능은 후진 시 아웃사이드 미러가 아래를 비추어 주차할 때 옆 차량과 주차선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스마트 키를 활용하여 차량 외부에서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 제어하며 원격으로 주차 및 출차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소렌토 노블레스 트림에서 기본 적용됩니다. 최근 기아에서 출시된 EV9의 경우 구독 서비스를 통해 구입 가능한 기능이지만 더 뉴 소렌토는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뉴 소렌토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전진 및 후진만 가능합니다. EV9은 평행 주차, 평행 출차 등 다양한 주차 및 출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소렌토와 다릅니다. 더 뉴 소렌토 노블레스 트림은 3,822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약 300만원을 추가하면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소렌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3인치 클러스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등 매우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및 편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할 경우 편의 기능에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한 가지만 추가되는 반면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면 12가지의 다양한 편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에 비해 약 300만원 비싼 가격이지만 외장 및 내장 외에는 추가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편의 기능이 운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뉴 소렌토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뉴 소렌토 구입을 고려하는 운전자라면 여러 편의 기능이 추가되는 노블레스 트림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뉴 소렌토 시그니처 트림은 4,104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한 단계 아래 노블레스 트림 3,822만원에 비해 282만원 비싼 편으로 이만큼의 비용 추가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림 추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노블레스 트림의 경우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300만원을 추가하면 12가지의 편의 기능 및 2가지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추가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282만원으로 노블레스 트림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살펴보고 시그니처 트림 선택을 고려하는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는 후방 출차 시 후방 노면에 가이드 조명을 비춰 차량 후방으로 지나가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에게 차량의 주행 방향을 알려줍니다. 주차 중 활용되는 기능으로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지만 그중 후진 가이드 램프가 주차에 가장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조명을 통해 주변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물론 주차 시 가이드램프에 맞춰 주차하면 주차가 잘 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는 글라스 오염이나 야간 우천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명한 후방뷰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는 후방 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주행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후진 가이드램프 및 디지털 센터 미러는 하위 트림에서 옵션으로 추가할 수 없으며 시그니처 트림에만 적용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장입니다. 휠 크기가 커지고 다양한 외장재가 적용되어 시그니처 트림만의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더 뉴 소렌토 노블레스 트림은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전면 가공 휠이 적용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할 경우 18인치가 20인치로 변경 적용됩니다. 강인한 바디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며 소렌토만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휠이 적용됩니다. 프레스티지 및 노블레스 트림은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MFR 타입 LED와 벌브턴 시그널의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면 버티컬 타입의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적용됩니다. 버티컬 타입은 스타맵 라이팅 및 시퀀셜 턴 시그널과 함께 강인하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외장 LED 라이트와 20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전면 가공 휠은 프레스티지, 트림 124만 원, 노블레스 114만 원 스타일 옵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최하위 프레스티지 및 노블레스 트림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윈드실드 및 2열에 적용되며 2열 부분은 옵션을 통해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할 경우 2열에도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주행 시 하위 트림보다 차량 실내가 조용해집니다. A, B필라는 차체와 루프 사이의 기둥으로 차체 앞쪽부터 A필라, B필라로 부르는데 이곳에 내장재의 니트 직물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내에 앰비언트 무드램프,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가 적용되어 실내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메탈 페달 및 도어 스커프는 하위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그니처 트림에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시그니처 트림은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추가 적용됩니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은 전동으로 스티어링 휠의 포지션을 세밀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의 스티어링 휠의 위치까지 반영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이 기능은 하위 트림에서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없으며 시그니처 트림에만 적용됩니다. 더 뉴 소렌토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할 경우 외장에 20인치 전면 가공 휠 컨티넨탈 타이어, 시퀀셜 턴 시그널 LED 헤드램프, LED 램프 등이 적용되어 시그니처 트림만의 소렌토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또한 내장의 AB 필라에 니트 내장재, 앰비언트 라이트, 메탈 페달 및 메탈 도어 스커프가 적용되어 내장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집니다. 다만 후진 가이드 램프, 디지털 센터 미러,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과 내장에 적용되는 니트 내장재, AB 필라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메탈 페달 및 메탈 도어 스커프는 프레스티지 및 노블레스 트림에서 옵션으로 추가할 수 없으며 시그니처 트림에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노블레스 트림에 추가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만으로도 매우 만족스럽지만 약 300만 원을 추가하여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면 시그니처 트림에만 적용되는 다양한 기능은 물론 내외장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집니다. 가성비를 고려하여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시그니처 트림만의 내외장 및 편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운전자라면 2024 더 뉴 소렌토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더 뉴 소렌토 그래비티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 4,104만 원보다 89만 원이 비싼 4,193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비티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과 동일한 편의 및 안전 기능이 적용되지만 89만 원으로 그래비티 전용 외장 및 내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의 블랙 알로이 휠 및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됩니다. 또한 그래비티 전용 칼라가 적용되어 그래비티 트림만의 외장을 완성합니다. 시그니처 트림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이 외장에 적용되며 차량의 인상이 바뀝니다. 심플함과 양감을 강조한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과 균형을 이루는 조형이 적용되며 다크 칼라를 적용한 휠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은 그릴 하단 몰딩,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루프렉, 서라운드 몰딩, 팬더 가니쉬, 프론트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에 실버 칼라가 적용되지만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면 실버 칼라가 블랙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은 가죽 시트가 적용되는데 가죽 시트는 우수한 촉감과 높은 통기성을 가지고 있어 고급스러운 실내를 완성합니다.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면 시그니처 트림의 일반 가죽 시트보다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의 가죽 시트가 적용됩니다. 그래비티 트림은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과 동일한 편의 및 안전 기능이 적용됩니다. 만약 시그니처 트림과 그래비티 트림 중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편의 및 안전 기능의 차이가 아닌 외장 및 내장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비티 트림이 시그니처 트림에 비해 89만 원이 비싸지만 라디에이터 그릴 및 그래비티 전용 알로이 휠이 적용되고 외장의 다양한 부분에 블랙 컬러가 적용되어 세련된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또한 그래비티 전용 시트는 밋밋한 가죽 시트 대신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의 신뢰가 완성됩니다. 외장 및 내장 디자인을 살펴본 후 그래비티 트림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 89만 원을 투자하여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뉴 소렌토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이 옵션은 119만 원으로 모든 트림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3가지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만 추가하고 싶은 운전자는 다른 기능들도 함께 추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가격이 약 120만 원으로 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다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2 기능은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며 만족도가 높은 옵션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0인치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클러스터 및 내비게이션과 일원화된 테마로 주요 주행 관련 정보를 표시합니다.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클러스터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표시하여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편의 장치입니다.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 적용되는 더 뉴 소렌토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내비게이션 입력 목적지 등 다양한 기능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운전자가 계기판 및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편의 향상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빌트인 캠 2는 전후방 QHD 카메라를 통해 영상 및 음성을 외장 마이크로 SD카드에 저장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아 커넥트 앱과 무선으로 연결해 영상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빌트인 캠 1 기능은 FHD 화질로 별도 설치하는 블랙박스에 비해 화질이 매우 떨어지며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빌트인 캠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화질과 음성 녹음 때문에 빌트인 캠을 선택하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적용되는 빌트인 캠 2 기능은 전방 및 후방의 화질이 QHD로 높아지고 음성 녹음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행 정보가 기록되어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전방 카메라의 영상에 목적지 방향의 화살표를 표시하여 길 안내 직관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 기능입니다. 다만 실제 영상을 촬영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 상황과 내비게이션 상의 표시가 혼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기능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가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도 차량 관련 정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작동 정보, 내비게이션 목적지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보다 전방을 주시하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편의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빌트인 캠 2는 QHD 화질 적용 음성 녹음이 가능하며 블랙박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차량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설치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빌트인 캠 2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2 기능은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HUD 빌트인 캠 2 옵션은 반드시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뉴 소렌토의 특징, 특히 기아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기아의 자동차는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여러 편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 편의 기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옵션 선택은 필수입니다. 더 뉴 소렌토 스마트 커넥트 옵션은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 99만 원으로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에서 스마트 커넥트 옵션은 59만 원으로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지 않아 스마트 커넥트 옵션이 상위 트림보다 40만 원이 비쌉니다. 기아 디지털 키 이 기능은 스마트 키 없이 스마트폰 또는 카드 키로 차량 도어와 테일게이트를 잠그거나 열고 차량 시동을 거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기아 디지털 키 기능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작동 가능했지만 최근 새롭게 출시한 기아 디지털 키 이 기능은 아이폰 및 애플워치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및 워치의 NFC 안테나를 운전석 또는 동승석 도어 손잡이 인증 패드에 약 2초간 접촉하면 도어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UWB 기능을 지원하는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을 휴대한 상태에서 도어 손잡이에 있는 잠금 해제 센서부를 터치하면 도어가 잠금 또는 잠금 해제됩니다. 더 뉴 소렌토는 모든 트림에서 기본적으로 버튼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적용됩니다. 버튼 타입은 도어의 바깥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도어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버튼 타입의 경우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더 뉴 소렌토 모든 트림에서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선택하면 버튼 타입이 터치 타입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터치 타입의 경우 스마트 키를 꺼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도어를 잠금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 손을 넣으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고 네모난 홈을 터치하면 도어가 잠깁니다. 간단한 터치로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지문 인증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으로 사용자를 인식하여 스마트 키가 없어도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차량으로 전자 결제 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지문 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 개인화 설정 및 발레 모드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운전자 2명을 등록할 수 있으며 2명의 운전자에 대한 지문도 등록 가능합니다. 지문 인식으로 시동, 프로필 잠금 해제, 발레 모드 해제, 기아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 센서 1일에 손가락을 올려 지문 인증을 성공한 후 약 30초 안에 시동 버튼 2를 눌러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출시한 디올 뉴 산타페는 지문 인증 시스템이 최하위 트림에서도 기본 적용되지만 더 뉴 소렌토는 옵션을 통해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은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 후면에 접근 시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려 짐을 편리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를 휴대하고 테일게이트에 접근하면 비상경고등 및 경고음이 1회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최초 경보 후 3초 동안 비상경고등 및 경고음이 3회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일게이트 열림 준비가 끝나면 비상경고등 및 경고음 2회가 작동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에게 경고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리는 테일게이트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렌토에 적용되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기아 자동차 최초로 오토 클로징 기능을 지원합니다. 오토 클로징 기능은 테일게이트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로 이탈 시 자동으로 테일게이트를 닫아줍니다. 스마트 커넥트 옵션은 더 뉴 소렌토 모든 트림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은 99만 원으로 상위 트림에서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선택하는 것보다 40만 원이 비쌉니다. 상위 트림에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기본 적용되어 이 기능이 빠지며 59만 원의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더 뉴 소렌토에 적용되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은 오토 클로징 기능이 포함되어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레저 활동을 주로 하는 운전자라면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경우 테일게이트에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캠핑, 차박 등 레저 활동에 적극적인 운전자가 프레스티지 트림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스마트 커넥트 옵션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위 트림에 비해 옵션의 가격이 40만 원이나 비싼 편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추가하여 다양한 편의 기능이 기본 적용되는 노블레스 트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애초 노블레스, 시그니처 및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는 운전자라면 59만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커넥트 옵션은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커넥트 옵션에 추가되는 여러 기능은 운전자가 차량 이용 시 매번 이용하는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성 및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격 대비 운전자의 만족감이 높은 기능들이기 때문에 스마트 커넥트 옵션은 반드시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뉴 소렌토는 모든 트림에서 129만 원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어느 정도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 주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기아의 아쉬운 부분은 최상위 시그니처,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적인 부분만 적용되며 반드시 옵션을 통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29만 원으로 꽤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포함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고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 소렌토 기본 모델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의 기본 기능이 적용됩니다. 기본 기능은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형차 기능이 적용되어 주행 중 차량의 센서가 주변 상황을 살피고 충돌 위험 발생 시 경고를 하며 경고 후 선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의 차량,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와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돕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할 경우 교차 차량, 정면 대형차, 추월 시 대형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교차 차량 기능은 교차로에서 방향 지시 등 스위치를 켜고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 혹은 교차로에서 직진 중 교차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돕습니다. 정면 대형차 기능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 혹은 교차로에서 직진 중 교차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돕습니다. 추월 시 대형차 기능은 차로 변경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 및 옆차로의 선행 차량과 충돌 위험 발생 시 자동으로 회피 조향을 돕습니다.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은 전방 차로 가장자리에 있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혹은 차로 변경 중 우측방에 있는 차량과 충돌 위험 시 자동으로 회피 조향을 돕습니다. 더 뉴 소렌토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능동적으로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기능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정차, 재출발 기능에 운전 스타일 연동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운전 스타일 연동 기능은 운전자 성향을 학습하여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운전자의 주행 성향인 가속 속도, 브레이크 제동 등 다양한 성향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합니다. 느긋한 운전자라면 가속 및 브레이크 제동이 천천히 작동하며 빠른 가속을 즐기는 운전자라면 가속 및 브레이크가 빠르게 작동합니다. 더 뉴 소렌토 기본 모델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시 도로 상황에 맞춰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돕습니다. 안전 구간과 곡선로 주행 시 차량의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선택 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진출입로 기능이 포함됩니다. 기본 모델은 안전속도 곡선로에서 기능이 작동하며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추가를 통해 진출입로 구간에서도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고 이후 해당 구간을 지나면 원래 설정한 속도로 복귀합니다. 더 뉴 소렌토 기본 모델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로 중앙 및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이 추가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는 주행 중 옆 차량과 가까워지는 경우 위험하지 않도록 차로 내 편향 주행을 하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 시 방향 지시 등 스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전측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충돌을 예방하고 차로 변경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아 자동차의 첨단 편의 기능으로 반자율 주행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 등 조작 시 우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주며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해 충돌 회피를 돕는 기능입니다. 우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주행 중에도 작동하지만 출차 시에도 작동합니다. 평행 주차 상태에서 전진 출차 중 우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돕습니다. 주행 및 출차 중 우측방의 차량을 인식하는 기능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진 중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 발생 시 경고를 하며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돕습니다. 안전하차 보조는 정차 후 하차를 위해 도어를 열 때 우측방 접근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경고해주고 잠금 유지를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전자식 차일드 락과 연동되어 작동되며 2열의 어린 자녀가 탑승했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전자식 차일드 락은 운전석 도어에 있는 뒷좌석,
도어 잠금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의 도어를 차 안에서 열 수 없게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안전하차 보조 및 전자식 차일드락 기능은 뒷좌석에 어린 자녀가 탑승했을 경우 주행 중 문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도어를 열려고 할 때 후측방에서 차량이 빠르게 다가온다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후석 승객 알림은 뒷좌석에 탑승자를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뒷좌석 도어를 열고 닫은 후에 시동을 끄고 운전석 도어를 열면 계기판에 뒷좌석을 확인하십시오라는 경고문이 표시됩니다. 더 뉴 소렌토는 모든 트림에서 동일하게 129만 원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포함하는 옵션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주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주행 중 운전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안전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은 어린 자녀가 있는 운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어린 자녀가 뒷좌석에서 문을 열려고 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뉴 소렌토는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옵션을 통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9만 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행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반드시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뉴 소렌토는 5인승, 6인승, 7인승 3가지 시트 중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모델은 5인승으로 6인승은 84만 원, 7인승은 69만 원 옵션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5인승의 경우 매우 기본적인 기능만 적용되며 6인승 및 7인승 선택 시 시트 변경 외에도 다양한 시트 편의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시트별로 추가되는 기능 및 구조를 살펴보고 더 뉴 소렌토 구입 시 시트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더 뉴 소렌토 기본 모델은 5인승이 적용되어 1열에 2명, 2열에 3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시트로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되는 것과 같으며 2열 슬라이딩 64 폴딩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원터치 폴딩 기능이 적용됩니다. 2열은 3인이 탑승할 수 있으며 2열 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접을 수 있는 편의 기능이 적용됩니다. 또한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기능이 포함되어 탑승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열 슬라이딩 6대4 폴딩 시트는 7인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열 열선 시트는 해당 좌석 히터 버튼을 누르면 좌석이 따뜻해지는 기능으로 5인승, 6인승, 7인승 모두에 기본 적용됩니다. 2열 원터치 폴딩은 러기지 우측 사이드에 적용된 전자식 폴딩 스위치로 2열 좌석을 손쉽게 접을 수 있는 기능으로 큰 사이즈의 화물 적재 시 수납이 원활하고 쉽게 트렁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열 원터치 폴딩 기능은 5, 6, 7인승에 모두 기본 적용됩니다. 더 뉴 소렌토 6인승은 84만 원에 변경 가능하며 6인승을 선택할 경우 3열과 다양한 편의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6인승의 가장 큰 장점은 2열 독립 시트입니다. 독립 시트의 경우 2열 탑승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특히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2열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승객의 머리 측면과 목을 지지 및 보호해줄 수 있도록 각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3열을 5대5로 폴딩이 가능하여 3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적재적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도어 앞에 서서 스트랩을 당겨주는 동작으로 간단하게 폴딩시킬 수 있어 편리합니다. 2열 시트 상하단에 설치된 워크인 버튼을 누르면 2열 등받이 시트가 전방으로 접히면서 이동하여 3열 탑승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열 에어컨에서 풍량 조절 노브를 돌려 원하는 풍량으로 설정하면 앞 좌석과는 다르게 풍량이 조절됩니다. 러기지 트림 오른쪽에 장착된 뒷좌석 매뉴얼 에어컨용 에어필터는 실내 먼지를 걸러줍니다. C타입 USB 단자는 탑승객의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충전용 USB 포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더 뉴 소렌토 7인승은 69만 원에 변경 가능합니다. 추가되는 기능은 6인승의 2열 독립 시트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6인승과 7인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2열입니다. 6인승은 독립 시트가 적용되어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 기능을 이용하여 편안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7인승에 적용되는 3열 시트, 2열 원터치 워크인, 후석 매뉴얼 에어컨, C타입 USB 단자는 6인승과 동일합니다. 더 뉴 소렌토는 5인승이 기본 적용되며 6인승은 84만 원, 7인승은 69만 원에 변경 가능합니다. 6인승과 7인승의 15만 원 가격 차이는 6인승의 2열의 독립 시트와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트를 선택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2열의 탑승 빈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5인 이내이고 2열 탑승이 잦다면 6인승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인승의 경우 2열에 독립 시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쾌적하고 편안한 탑승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6인 이상이라면 7인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열에 3명, 3열에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7명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5명 이내이며 가성비가 중요한 운전자라면 5인승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더 뉴 소렌토는 디젤 2.2, 가솔린 2.5 터보,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3가지 엔진 중 선택 가능합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대비 저렴한 연료 가격과 힘있는 가속의 장점이 있지만 다만 요소수를 정기적으로 넣어주어야 하며 엔진의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소렌토 판매수를 보면 디젤 2.2 엔진은 4,482대, 가솔린 2.5는 1,217대,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27,537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디젤 2.2 엔진은 가장 적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2.5 터보 엔진보다 약 2.5배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모델에 비해 연비가 좋지만 차량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해보고 어떤 운전자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해야 이득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솔린 2.5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281마력으로 디젤 2.2 엔진의 최고 출력 194마력보다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 2.5 터보 엔진은 2WD 18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 연비가 9.4km/L입니다.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가솔린 엔진의 최고 출력은 180마력으로 디젤 엔진과 비슷하며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은 47.7kW입니다. 전기 모터는 최고 출력 47.7kW의 구동 모터로 효율을 높여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전기 모터 최고 출력의 25% 정도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속 주행 시 전기 모터를 사용하며 속도가 높아지면 가솔린 엔진을 가동하여 주행합니다. 전기 모터의 빠른 가속과 정숙성의 장점을 가지면서 가솔린을 주유하여 주행할 수 있어 전기 자동차 충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모델의 차이점은 휠입니다. 가솔린 및 디젤 엔진 모델은 동일한 휠이 적용되며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적용됩니다. 가솔린 2.5 터보 모델 프레스티지 트림은 3,506만원,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은 4,104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디젤 2.2 엔진은 여기서 173만원의 금액이 추가되며 PTC 보조 히터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PTC 보조 히터 기능은 디젤 엔진의 발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보조 히터로 겨울철 보조 히터를 이용하여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 3,929만원,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은 4,509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으면 프레스티지 트림은 3,786만원, 시그니처 트림은 4,366만원으로 가격이 낮아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으면 가솔린 2.5 터보 엔진에 비해 약 280만원 추가하면 구입 가능해진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디올 뉴 그랜저 모델의 경우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솔린 엔진 모델 대비 약 500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만 반면 2024 더 뉴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280만원 추가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의 경우 178만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100만원을 더 투자하여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약 280만원의 금액을 추가하여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출발 시 빠르고 부드러운 가속이 가능하며 가솔린 엔진의 장점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16.6km/L로 매우 높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솔린 2.5 터보 엔진 9.4km/L에 비해 7.2km/L나 높습니다. 이를 연료비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도 약 25km의 거리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회사에 출근하는 운전자라면 왕복 50km로 1년을 주행하게 되어 보통 15,000km 주행하게 됩니다. 가솔린 가격을 1리터에 1,650원으로 계산하면 가솔린 모델은
1년에 연료비로 263만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1년에 150만 원을 사용하게 되어 약 11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왕복 50km 거리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라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2년 6개월을 주행하면 하이브리드 모델 구입에 들어간 280만 원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4 더 뉴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대 자동차의 다른 모델과는 달리 가솔린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약 28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추가 금액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주행거리가 총 50km로 편도 25km, 40분 정도 주행한다면 약 2.5년이면 하이브리드 모델 구입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간은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출발 시 전기 모터를 이용해 빠르고 부드러운 가속이 가능하며 가솔린 엔진도 디젤 엔진만큼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어 고속 주행 시에도 만족스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왕복 20km 정도 짧은 거리를 주행하는 운전자라면 1년에 약 7,000km를 주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의 연료비 차이가 50만 원 정도로 5년 3개월을 주행해야 하이브리드 모델의 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다면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가솔린 2.5 터보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뉴 소렌토를 구입하는 운전자가 1년에 10,000km 이상 주행한다면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구입을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 시청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